네, 안녕하세요. 라이프스토리 코리아 내 삶의 기록 운동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모처럼 여성분을 또 오늘 주인공으로 모시고 인생 스토리의 영상 인터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받으신 분은 이명진 세무사님이신데요. 지금 서울 마곡지구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지금 운영 중이신데요. 오늘 세무 상담하려고 모신 건 아니고요. 이명진 이제 세무사님은 보통 사람들과 같은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특별한 또 경험과 경력이 또 있으세요. 양력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1980년 생이시고 고향은 경북 경주 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은 대구에 있죠. 경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진출하셨는데 세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국세청 이렇게 변두리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예전서부터 국세청 조사과 그러면은 조사국 조금 큰 데 다니는 조사과 조사국 하면은 거기 좀 무서운 데 아니야? 거기 좀 센 데 아니야? 험한 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주로 국세청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나오셔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얘기도 조금 하실 거고, 그래서 하여튼 여성으로서는 조금 특별한 그런 이제 경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명진 세무사님 앞에 보시고 정식으로 한번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마곡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세무사 이명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 세무사라고 했는데 저희는 영리 방송이 아니니까 원트 세무사입니다. 혹시 우리 세무사님 찾아가시길 원하는 또 이제 시청자가 있을까봐 아예 마곡지구의 원트 세무사 네이버에 치시면 거기 지금 대표 세무사로 계십니다. 자, 제가 이제 국세청 얘기서부터 오늘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양력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2005년도에 국세청 공무원 시작하시고 중간에 또 이제 약간 좀 휴직하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2019년도에 최종적으로 국세청 사직하시고 세무사로 이제 독립하셨는데 왜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되셨는지 그리고 또 왜 또 다시 또 국세청에서 나오시게 됐는지 그걸 먼저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2003, 4년 제가 처음 국세청 이제 입사했을 때 경영학과를 나와서 여성이 대기업에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여자가 대기업에 취업한다는 게 녹록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취업을 좀 하고 싶고 해서 일단 세무공무원을 준비하게 됐는데 운이 좋게 좀 빨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바로 세무공무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하나가 쉽게 이렇게 선택하고 판단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공무원 시험도 그렇게 보통은 요새는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쉽지 않아서 노량진에서도 보면은 네. 몇 년씩 거기 계신 분들도 네. 있고 했는데 노량진에 좀 계셨나요? 그때 준비할 때? 저 노량진에 6개월 있었는데 네. 6개월 있으면서 저는 공부를 새벽 6시에서 12시까지 학원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저는 그때 독서실에서 그때는 테이프였거든요. 네. 테이프로 2배속해서 계속 듣고 해서 좀 어떻게 운 좋게 좀 빨리 끝내긴 했어요. 6개월. 그러니까 그 노량진에 있으면서 스스로 가두고 학원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그냥 혼자서 거의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죽기 살기로 여튼간 하셔가지고 그 공무원이 되셨는데 그렇게 사실은 좀 절박했다든지 아니면은
고향을 떠나서 뭐 서울로 빨리 와야겠다. 근데 대기업 취업은 여성들을 잘 안 뽑고 하는 경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으로 이제 뭐 승부를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뭐 좀 절박한 뭐 결단을 내렸던 뭐 그런 동기 요인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항상 절박하고 절실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집념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세무사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뭐든 절박하고 절실하게 빨리라는 신념이 제 삶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국세청 공무원 된다고 했었을 때 뭐 공무원도 여러 공무원이 있는데 이제 왜 이 세무 공무원 뭐 여기 뭐 혹시 뭐 특기나 뭐 적성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쪽으로 가신 건가요? 아니요, 과도 경영학과였고요. 제가 돈을 조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그래서 그 중에서 세무 공무원을 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돈하고 제일 연관이 네.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예, 자연스럽게 이제 국세청 들어가신 다음에 조사과, 조사국 뭐 이런 업무 쪽으로 많이 하셨는데 뭐 제가 얼핏 이렇게 듣기에도 뭐 밤새 뭐 어떤 야간 이제 근무도 많고 또 이거 조사하러 또 밖에 나가면 또 그 뭐 당연히 순조롭게 다 뭐 이렇게 다 뭐 협조하고 이런 분위기도 아닐 거고 굉장히 좀 고되고 험한 일인데 이게 여성 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인가? 그런 일들 할 때 뭐 어떤 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지금? 국세청 조사과라는 게 아무래도 여성분들 중에 성격이 조금 적극적인 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라는 거는 조금 보수적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보수적인 집단이고 이렇게 좀 순리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조사과는 본인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런 이렇게 능동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 성격이랑 맞았고 되게 재밌게 일했던 곳입니다. 아니 이제 재밌다고 했는데 이제 이거 보시는 혹시 우리 저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나는 굉장히 하나도 재미없었는데 맞아요. 그 일을 재밌게 하셨다. 맞아요. 근데 이건 뭐 서로 상대방이 있는 맞습니다. 일이고 개인의 뭐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나라 국고에 뭐 이제 돈을 불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은 뭐 일과를 이렇게 소개한다면은 몇 시쯤 일이 끝나고 들어가시고 뭐 어땠어요 그때 일을 하실 때? 이게 일반적인 조사과보다는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그 조사 4국이라는 곳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청 내에서도 지방으로 이제 갈 때도 있는데 그때는 새벽 4시에 집합해서 다 같이 버스를 대절해서 저희 4국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가서 이제 지방에 있는 어떠한 회사를 가서 이렇게 세무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집에 돌아오면 12시?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사 업무를 할 때는 8시 반 정도 퇴근해서 저는 그나마 좀 빨리 퇴근했어요. 9시. 9시, 10시가 좀 빨리 퇴근하는 시간이었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11시, 1시, 2시, 새벽 또 비일비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제가 본 국세청 중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뭐 그렇게 새벽서부터 뭐 밤까지 하면은 뭐 수당으로 뭐 챙기는 게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걸로 뭐 월급을 주득히 가져가서 뭐 보상이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까? 혹시? 아닙니다. 보상은 전혀 없고요. 정말 그때 저희 직원들은 사명감으로 그 일을 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신랑이 그 일반 그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신랑이 묻더라고요. 정말 2월급 받고 저 사람들 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냐고. 늘 불이 켜져 있으니까. 내가 정말 그 돈 받고 사명감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남편분 얘기도 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뭐 새벽 4시에 집합해갖고 밤 12시에 뭐 집에 가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새 중시하는 일가정 양립이 과연 이게 되겠냐. 그 사이에 아이도 낳고 일반 가정 꾸리는 건 다 하셨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제가 그 일을 오랫동안 한 건 아니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조사과에서 일하는 건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실 세정 업무를 좀 하다가 아이가 좀 커지고 난 다음에 제가 세무사가 되고 난 다음에 조사과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였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국세청을 그만둔 이유도 일과 제 가정이 양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세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관두신 얘기의 이제 동기를 지금 뭐 이제 말씀하신 건데. 네네. 근데 그 예전에는 정부 쪽에 오래 있다 보면 그 관련된 부처하고 관련된 자격증 이런 거를 쉽게 주거나 뭐 경력이 많으면 뭐 또 맞습니다. 자동으로 부여하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요새는 그럼 국세청이 있었다고 세무사 자격증 받는 게 쉬운 건가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직도 10년 근무하면 세무사 1차는 면제고요. 2차 전과목 봐야 되고 20년 근무하시게 되면 그 세무사 2차 중에 일부 과목 면제 아직까지 유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입사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좀 제가 국세청 국어로 들어갔거든요. 네. 조금 제 스스로에 대한 욕심이 컸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존감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그다음 저희 신랑이 그때 마침 브라질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면서 저는 넌 가라. 난 내 길을 찾겠다. 해서 저는 세무사 시험을 바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남편분 회사에서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또 중요한 도움을 준 거네요. 그런 브라질로 발령받고 이참에 그러면은 이제 뭐 따로 뭐 이제 훗날을 대비해갖고 네네. 시험 준비를 네네. 하셨다 이제 그 얘기인데 네네. 그 같이 계속 이렇게 붙어 있었으면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네.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있었으면. 네, 떨어졌기 때문에 참 이게 슬픈 일인데 여성이 무언가를 할 때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지지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제 꿈을 지지해 주시고 제 아이를 맡아주시고 제가 집이 경주다 보니까 서울 짐을 모두 다 청산하고 경주로 내려가서 세무사 시험 2차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남편분 나중에 이제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다시 이제 3년 후에 이제 돌아오신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뭐 자격증도 지금 취득한 이유고 뭐 요새 생각하면 이제 뭐라고 그러세요? 그때 3년 본인이 독수공방 한 덕에 뭐 지금 결과적으로 아주 잘 됐다, 좋다 하십니까? 신랑이 얼마 전에 연말 정산을 끝내고 그 세금 이제 일부 연말 끝나고 나면 더 세금 다 많이 납부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새 특히 그래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도 추징당하고 연말 정산도 세금도 추징당해 있는데 정말 집에 월급을 조금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벌렁 누워서 하는 말이 네가 돈 벌어서 참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공무원 할 때보다는 당연히 아우.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네. 사실은 수입 면에서 훨씬 뭐 나으니까 모르겠어요. 보람? 뭐 공무원 하셨을 땐 당연히 보람을 찾아서 하신 건데 뭐 지금 뭐 돈 벌면서 세무사 하신다고 해서 뭐 보람을 뭐 못 느끼는 건 아니죠. 언제 조금 뭐 좀 내가 잘하고 있거나 이 일을 하는 게 괜찮은 거다 이런 생각하실 때가 언제십니까? 제가 세무공무원으로 15년 근무했던 그 경험치가 절대 헛되지는 않았어요. 그 15년 동안 열심히 살았던 그 노력이 지금 고객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정말 뿌듯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 단체에 저희가 이제 8월 17일 날 창립총회를 하는데 창립총회를 거쳐서 공동대표로 좀 선임 예정이신 이제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기재부 출신으로 있다가 국세청으로 넘어가서 국세청 뭐 감사관도 하시고 광주지방 국세청장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셨던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 중에 국세청에서 봤었을 때 이거 영업 노하우인데 영업 비밀인데 뭐
그런 거는 없었겠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이게 너무 뭐 새벽 4시에 어디서 집합한다 이런 거 다 알아도 되는 거죠? 네, 새벽에 뭐 집합해서 일을 하고 이런 거는 기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이 네. 저희 운동을 지지하고 열심히 해주시는 선배님이 이제 또 국세청 출신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그렇게 드렸고요. 그 마곡지구인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고향은 경북 경주고 보통은 이런 이제 개인 사무실을 내고 하면은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네트워크. 그러면 뭐 나중에 뭐 세금 관계로 이렇게 만난 분들도 있지만은 잠재적인 고객들은 뭐 동창회, 뭐 친척의 원래 친구들 이런 게 많아야 이게 잠재적인 고객이 확보되는 건데 그 마곡에 뭐 연고권이 있으셨어요? 마곡 쪽은? 아니요, 전혀 없었고 제가 강서 세무서에서 일을 했던 2년 그리고 저희 집이 양천구 쪽인데 아직 아이를 케어를 해야 하니까 정말 그 단순히 2가지 이유 때문에 마곡으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셨는데 뭐 처음부터 술술 잘 풀렸습니까? 어떻게 사무실을 좀 이렇게 개척해 나가셨어요? 전 정말 인맥 한 명도 없었고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저는 절실하게 열심히 빨리 한다는 게 제 신조거든요. 그때 개업하자마자 제가 처음 한 게 어떠한 제가 발달재활센터 쪽으로 해서 경정 청구를 먼저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절세 포인트였는데 그 절세 포인트를 제가 알게 돼가지고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3가지 구에다가 제가 팜플렛을 돌렸어요. 100개를. 가가 호구 방문해서. 정말 단 한 군데도 연락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세무사니까. 근데 정말 세무사인데도 팜플렛을 들고 가니 전 그냥 잡상인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근데 그때 그 100군데 중에 딱 한 분이 연락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인연을 해서 경정 청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 둘씩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네네. 뭐 조사 사고 무시무시한 데서 어느 기업이든지 이런 데 들이닥쳐갖고 서류 장부 압수하고 그 권력이라는 거는 물론 나라 정부로부터 나온 권력이었지만 그렇게 이제 뭐 대접 아닌 대접을 받다가 지금 뭐 이제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제가 이런 거 할 수 있고 이런 거 합시다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무시하거나 관심 없어 하는 걸 이렇게 당하면은 이게 정말 이게 나락으로 떨어진다 사람 기분이라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사무실 낸다라는 게 모든 분들이 뭐 세무공무원 했다고 해서 쉽게 선택하고 하거나 또는 냈다고 해도 다 잘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거를 넘겨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몇 년 정도 걸리니까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3년 정도 걸리고 그나마 제가 경험했던 게 조사 경험이다 보니까 또 아시는 분들이 아름아름 오셔가지고 조사 수임도 하고 제가 또 상속 증여 양도 그쪽으로도 해서 소문이 조금 나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고령화가 되고 뭐 이러니까 상속 증여 문제가 예전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맞습니다. 돼서 그거 뭐 미리 좀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이제 경력상 그런 쪽을 많이 좀 예전에 보고 나오신 건가요? 그 상속증여분 제가 국세청 나오기 전부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상속증여 양도 이쪽이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국세청 나오고 처음 법인에서 일을 조금 했었는데 그때 그 법인이 이런 재산 전무 분야였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회사 가서도 좀 많이 배웠고, 그러면서 그 노하우로 세무법인 노하우, 국세청 경험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개인 사무실에서 조사 파트, 그다음에 상속 증여 파트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자리를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저희 이 채널은 뭐 이제 유료 광고 채널이 아니지만은 상속 증여 쪽에 또 강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그 시청자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그 혹시 저희 덕분에 뭐 새로운 고객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느끼신다면은 또 저희 쪽으로 많이 또 후원을 나중에 좀 해주시면 이게 이제 아마 상부상조가 되지 않을까. 당연합니다. 예, 이제 좀 이제 공식적으로 해외 오셨던 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조금 이제 내밀한 네. 조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경상도 경주 쪽에서 성장을 하셨는데 굉장히 씩씩하세요. 씩씩한데 사실은 경상도 문화라는 게 이제 여성들은 아무래도 남성에 비해서 맞습니다. 좀 이렇게 눌려 있고 네, 목소리 맞습니다. 내기가 쉽지 않고 네, 뭐 어떻게 보면 권리 주장 면에서 조금 손해도 많이 보고 네, 네. 뭐 저도 이제 살면서 저는 경상도 사람은 아니지만 제 주변에 경상도 쪽 분들 볼 때 그런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성장 배경 좀 경상도에서 살아오시면서 뭐 어떤 걸 많이 느끼셨고 또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나마 1980년대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부모님께서 제 남동생과 차별화 둔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남녀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느낀 적은 없었지만 남녀 차별은 제가 이제 사회에 나오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무사를 합격하고 개업을 대구에서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경북대학교니까 네. 그 동창의 인맥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친한 회계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그러니까 딱 지금부터 13년 전에 합격을 했으니까 너 내려오면 망해. 아직까지 여자들한테 신뢰하지 않아. 13년 전,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긴 하지만 그 말이 아직까지 대구와 경북의 시선이지 않을까요? 또 그쪽에 계신 분들 또 화내실 분들이 근데 뭐 우리 지극히 일부 경험하신 분들의 네. 의견이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런 걸 많이 받고 아까 80년생이라서 그때는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는 않았다지만 이제 저처럼 이제 60년대 초반생인 경우에는 주변에서 봤을 때 정말 그 동네에서 뭐 대학까지 보내고 딸들 여자들 이런 게 굉장히 흔치 않고 쉽지 않았던 일들이 그러니까 꼭 뭐 못 살아서가 아니고 굳이 뭐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되지 또 뭐 고향을 떠나서 또 어디 그 유학 보낸다 그러죠. 뭐 밖에 나가서 자취하거나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냐? 뭐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대학이나 가라. 뭐 네가 원하는 저 멀리 있는 데는 못 보내겠다 해가지고서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대학 갈 수밖에 없었던 여성분들도 또 전 또 많이 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겪지는 않으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때서부터 고향에서 뭐 경영학과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숫자 중심으로 돈 좋아하니까 원래 꿈이 어렸을 때부터 이 돈놀이 같은 거 많이 하시고 뭐 그랬었으니까 아니면 원래 어렸을 때 꿈이 어떤 거였어요? 저 사실은 연극 배우가 꿈이어서 아버지한테 고3 때 그 동국대 연극영화과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거의 경로를 하셨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아버지가 여자는 멀리 나가는 건 아니라고 늘 말씀은 하긴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내가 너를 보내더라도 취업률 100% 되는 데가 아니면 널 절대로 서울로 보내지 않겠다 하셔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경북대 가기 전에 서울을 너무 가고 싶어서 무조건 취업률 100% 되는 데는 간호학과밖에 없겠더라. 재성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간호학과밖에 없어서 카톨릭대 간호학과를 6개월 정도 다니기는 했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간호사들의 그 희생 정신,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직업이더라고요. 그 직업은 함부로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를 6개월 만에 깨달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나오고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저는 취업률 100%가 안 되면 전 서울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경북대학교 경영학과를 가게 된 거는 맞아요. 그 간호사도 뭐 희생정신,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지만 결국 공무원도 뭐 비슷한 네, 건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얼핏 들으면 이제 좀 이렇게 성격이 활달하신 네, 것 네. 같으니까 네네. 뭐 간호사가 입으로 떠들면서 그 맞습니다. 일을 하는 직업은 맞습니다. 아니니까 맞습니다. 성격상 이제 네. 조용히 뭐 그렇게 케어하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직업인데 그게 내 적성하고는 좀 네. 아니구나 빨리 판단을 네네네. 그 지금 생각하면 그때 판단하신 게 그때는 뭐 시간이나 에너지를 뭐 손해 본 격이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빨리 6개월 만에 네. 진로를 바꾼 게 잘했다 생각이 드시겠네요. 그걸- 네네네네. 지금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좀 오래 계시군데 거기서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들을 봤을 때 그 직업 자체는 정말 그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극영화과는 어느 날 느닷없이 내가 조금 뭐 연극 배우 내가 조금 무대에 서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구나 이걸 뒤늦게 판단하셔갖고 하신 그 대학을 글로 가겠다 하신 거 아니면 원래 어렸을 때부터 뭐 이게 사람들 주목을 받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춤을 춘다 네. 뭐 예쁜 짓 한다 뭐 원래부터 성향이 있으셨던 건가요? 왜 갑자기 연극영화과를 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 이제 영어 동아리를 들었는데 거기서 그 고2가 되면 연극 무대에 영어를 올리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거를 경험을 했는데 그게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무대에 올라가 네.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게 박수 너무, 받는 네, 게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 전 연극영화과가 가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아버지가 거의 정말 경로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깨갱하고 접었죠. 그 대신에 대학 가서도 연극 동아리도 했었고 예. 그리고 제가 국세청 취업을 했었을 때 여기 대학로 쪽에 근로자 연극제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도 제가 참여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엄격하게 공무원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었고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다. 네, 거기서 입회를 시켜주셔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죠. 그거는 네. 나쁜 게 아니고 같이 놀자는 네, 건데. 근데 이제 바로 직전에 저희 영상 저희가 소개해드린 분이 이분도 사업만 한 30여 년 이제 하신 분인데 50 넘어서 이분 나이가 이제 60 몇 세인데 50 넘어서 연극을 뒤늦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극단 약간 아마추어 극단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해마다 뭐 극을 올리고 지금 그거를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연극 배우로. 그래서 뭐 어쨌든 늦지 않았다. 기회는 항상 이렇게 열려 있고 요새는 일하는 것하고 맞아요. 취미하고 이게 딱 구분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분도 뭐 연극 배우를 생업으로 하진 않지만 거의 1년에 한 3, 4개월은 연극 준비하고 그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분 말씀을 드린 게 늦지 않았다. 나중에도 연극 쪽으로 네네. 뭐 이게 젊은 뭐 배역은 좀 힘들어졌겠지만 뭐 그게 보면 중년 이후에 네네. 뭐 할 수 있는 배역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어떤 그 연극을 하시고 싶었다. 지금 생각하시면은 그 연극을 하고 싶다라는 게 결국은 남의 주목, 인정 뭐 이런 거를 받아야만 되는 좀 적극적인 성격. 그러니까 국세청 가가지고도 일을 뭐 대충 하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네네. 하고 싶다.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어떤 성격의 네, 맞습니다. 그 공통 분모 아니었을까. 네네. 그래서 대충은 안 한다. 네. 기왕 하는 거 네네. 뭐 확실하게 하고 남들이 인정할 만한 수준으로 네. 하겠다. 뭐 그런 걸 제가 얼핏 지금 느끼네요. 뭐 맞습니까? 네네, 지금? 맞습니다. 집에서 남편이나 애들이 혹시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왜
요구하는 기대 수준이나 뭐 이런 게 너무 좀 빡세고 높아서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혹시 뭐 그러진 않으세요? 일단 다행히 신랑이랑 자주 만나진 않습니다. 제가 주말 부부라서요. 네. 신랑은 어디 가 계세요? 지금 또? 평택에 있습니다. 네. 항상 돌아다니는 네, 맞습니다. 직장이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주말에만 네, 천만다행으로 저희는 주말에만 잠깐만 대화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진 않고요. 네. 얼마 전에 딸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딸이 고2고 지금 대학 입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황인데 그 상담을 하면서 자기한테 가장 좋은 친구는 엄마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래도 딸이랑의 관계는 좋았구나라고 생각을 들면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일과 가정의 병행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쭤보셨을 때 그 치열한 17년을 버텼는데 그래도 내 딸이 나와의 관계가 좋다고 하니 그것보다 더 좋은 칭찬은 최근에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시간을 같이 나눠주지는 못했지만 그 엄마가 어떤 치열하고 열심히 어떤 그 워킹맘으로 살았던 그 기억이나 뭐 이런 경험은 그 딸한테 지금 다 고스란히 지금 같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딸 하나인데 하나입니다. 그 따님이 봤을 때는 엄마하고 나하고의 뭐 어떤 그런 뭐 정서적이거나 또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삶 이거를 생각했었을 때 상당히 공감대를 많이 준 거 아닌가 제가 좀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꼭 시간을 많이 뭐 애하고 뭐 보낸다 이게 아니더라도 왜냐면 전국의 워킹맘들한테 마치 밖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뭔가 조금 미안해하고 뭐 조금 1등 뭐 A급 엄마는 못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조금 느낌이 있는데 또 따지고 보면은 어떤 모습을 좋은 영향력으로 애들한테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뭐 꼭 시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뭐 전업주부가 최고겠죠. 그런 네, 맞습니다. 근데 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랑 자기가 이렇게 사이가 좋은 거는 제가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소리할 시간이 적어서? 네. 그리고 아무래도 자식을 매일 보고 있으면요. 마음의 80%는 안 들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그런데 그 자식이랑 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걔가 하는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을 집중력 있게. 그렇다 보니까 제 아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겠죠. 아무래도 그 시간 동안 그 아이는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을 했을 거고 저와 나누는 그 짧은 시간에 걔는 자기 이야기를 해야만 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제 딸과 제가 지금 현재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족, 뭐 행복한 가족 이런 게 뭐냐? 저는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 적당히 떨어져 있고 적당히 독립적으로 자기 할 일들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짧은 이제 만남과 같이 하는 시간 동안은 정말 중요한 거 이거를 나누는 이게 이제 또 좋은 관계를 만드는 또 그런 비결일 수도 있겠다. 뭐 제가 이제 워킹맘으로서 어떻게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건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자연스럽게 지금 비결 아닌 비결 우리 집은 지금 이랬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모님 아까 이제 아버님 좀 편찮으시다고 했고 어머님은 경주에 계신가요 지금? 아니요, 지금 아버지 병원 때문에 지금 서울에 올라와 계세요. 거주지를 바꾸신 병원만 그 다니는 것 때문에 잠깐 와 계신 건가요? 네, 병원 때문에 잠깐 와 계세요. 근데 지금 시간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 부모님하고 이제 떨어져 있던 시간이 이제
꽤 길었죠. 서울 생활 하고 뭐 직장 생활 하시면서 부모님 이렇게 뵈면은 이제 예전에 못 느꼈던 거 요새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나이 드시니까 부모님이 저희 엄마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세요. 네.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는데 저희 엄마는 저한테 어떤 분이냐면요, 따뜻한 분은 아니세요. 따뜻한 분은 아니신데 제가 뒤돌아보면, 제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뒤돌아보면 늘 뒤에 계시는 분, 산 같은 사람, 산 같은 사람이신데 그분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 산이.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고, 아무래도 부모님이 아프시다 보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무너지시는 모습이 그 점이 가장 아픈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은 이제 어쨌든 시간의 문제지 자식보다는 먼저 떠나가셔야 될 운명들인 거고, 또 새로 내 자식들은 뭐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그 다음에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또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사실은 뭐 음으로 양으로 또 도와줘야 되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이제 뭐 숙제 내지는 뭐 줄기죠. 그거를 해내는 게 인생의 이제 태반은 그게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가는 건데, 그 본인의 인생 뭐 지금 뭐 돈은 좀 잘 벌어서 뭐 좋다 하셨지만, 지금 이제 살아온 인생만큼 요새 또 이제 수명이 또 기니까 그 정도는 아마 이제 남은 이제 인생이 남아 있을 텐데, 뭘 좀 하시고 싶고 또는 뭐 어떻게 좀 살고 싶고 뭐 이런 계획 같은 건 좀 있으세요? 제가 아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를. 그래서 저희 신랑한테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보, 나는 일을 끝내고 나면, 이 일을 끝내고 나면 그 해외 입양 가기 전에 위탁 가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일을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뭐 이렇게 그 젊은 엄마들처럼 해줄 수가 없다면 그 아이들한테 최소한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게 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위탁모 봉사활동을 정말 하고 싶어요. 그걸 늘 하는 말인데, 저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동이라서 그런지 자기한테 보는 그 눈빛을 다른 아이한테 주는 거를 자기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고인데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 중요해요. 약간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늦둥이, 저도 이제 늦둥이를 봤는데, 많은 분들이 늦둥이 보는 거를 너무 간단하게 예전에는 또 생각했어요. 늦둥이가 축복이다, 뭐 집안에 늦둥이가 있으면은 활기 있게 또 인생을 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그 외동으로 있던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10년 동안 자기 혼자 공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동생이 나오니까, 이걸 이제 본인이 이제 뭐 동생이니까 입번을 해야 되지만 마음은 이게 나한테 독점적으로 쏠렸던 그 애정, 이거를 뭐 뺏긴다? 이걸 나눠줘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인생이. 네. 그래서 그건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했구나, 나중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애들한테, 야, 그러면 안 돼. 동생인데, 네가 양보해야지. 저는 이제 그거는 일면의 진실이지, 나머지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 절망감, 뭐 배신감, 맞아요. 뭐 힘든 거, 당혹감, 그걸 잘 케어를 해줘야 된다. 저도 늦둥이 키우면서 나중에 반성을 했어요. 이게 이게 중요한 문제구나. 네. 당사자한테는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하여튼 봉사는 봉사인데 아이를 좋아하니까 그런 이제 봉사를 하시고 싶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뭐 언제까지 지금 일을 뭐
그렇게 하시려면 언제까지 일을 하시고 지금 그런 봉사 모드로 전환하실 것 같아요. 꽤 오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60살까지 일하고 아, 싶은데요. 60이요? 네. 어차피 사회에서 정년도 60이고, 네. 뭐, 신랑도 나이가 비슷하면은, 그때쯤에서 같이 은퇴, 네. 하는 걸로. 네. 신랑하고 나이 차이 별로. 저 4살 차이 납니다. 4살 차이 나시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은 이제 봉사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다 했는데, 지금 저희 회원들도 그렇고 여기 출연하신 많은 분들이 결국은 50대, 60대는 봉사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봉사가 뭐 가족에 대한 봉사까지 포함해서 이제 폭넓게 생각하면 내 중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것만 쭉 생각해 오다가 그 한 50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남한테 좀 이렇게 뭐 해줄 수 있는 거, 뭐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얘기가 길어져서 다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진 세무사님이 살아오신 뭐 경력, 인생 이렇게 이제 쭉 들어봤는데 혹시 뭐 이거 진행 순서상 이거 빠뜨렸다. 이걸 내가 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준비한 게 있는데 이 얘기는 좀 마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뭐 좀 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제가 처음에 이제 박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 특별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열심히 살았고 그 열심히 산 거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는 사람은 저희 채널에 초대합니다 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그 취지에 맞게 제가 뭐를 할 수 있을까 공통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했을 때 워킹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워킹맘들한테 절대로 그러니까 그 말이 저는 아직도 그 말을 하기는 해요. 제 자식한테 고2인데 그런 좀 마음 아픈 일들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잘못이 여전히 또 나 때문인가? 내가 또 일에 정신이 놔버려서 또 내가 그 시간을 아예 가지 못했나? 라고 물었을 때 제 아이가 한 말이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엄마, 가족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해. 그 적당한 거리가 엄마와 나와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 엄마가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본인이 본받는 것도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절대적인 시간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요. 그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내 아이한테 보여주면 언젠가 그 아이도 그 선한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 영향력이 내 자녀한테 갈 거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아이도 열심히 돌보시고 가정도 열심히 돌보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게 될 거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말씀 들으면 이런 정신으로 또는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본다면 조금이나마 요새 결혼하기 두렵다, 애 낳기 두렵다, 애 키우기 힘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새 뭐 결국 저출생 이런 위기까지 사실은 불러왔다고 보는데 좀 우리가 좀 용기를 내자. 네. 이게 꼭 어떻게 해야지만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네. 좋은 뭐 부모 자식 관계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좀 많이 좀 생각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열심히 살아온 워킹맘 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뭐 가정을 위해서 또 이 고객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계신 이명진 세무사님 모시고 좋은 인생 경험과 그런 그 스토리 이걸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인사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가지기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즐거운 수다 떨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